휴가 처리돼서 오늘도 최고위원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제 12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한일 양국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체제를 부정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저해하는 무모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로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6.25 전쟁의 참화와 IMF 외환 위기 속에서도 애국의 정신 하나로 똘똘 뭉쳐 국난을 발전의 기회로 만든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힘을 통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치권도 국민 여론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여당 발목 잡기에 매진할 때가 아니고 또 정부 여당도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반일 감정을 총선용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대응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와 바른미래당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와 정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외교적 해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일본과는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외교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외교를 잘 알고 일본의 지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원로와 전문가를 앞세워서 일본과 내용이 깊이 있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시작점인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일본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의 안보 체계를 뒤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이 전개되는 안보 위기 속에서 자칫 우리나라만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일의 우방 관계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한일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미일의 안보 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과 지혜로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와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습니다만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대환 전 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가동한 지 10일 만인 지난달 11일 당을 깨려는 검은 세력에 분노한다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7일 이해훈 의원이 주선하여 유승민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유 의원이
주대환 전 위원장에게 손학규 퇴진을 혁신위의 최우선 과제로 해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손학규 퇴진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주대환 전 위원장이 어제 직접 나서서 유승민 의원이 지도부 교체 외에 다른 혁신안들은 모두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해운 의원이 조영술 혁신위원을 정보위원장 방으로 불러서 손학규 퇴진을 말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하면서 한국당과 통합을 하려면 우리를 잘 포장해서 몸값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해운 의원은 조영술 혁신위원회 주장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이해운 두 의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바른정당계가 손학규의 퇴진을 이토록 요구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저 손학규를 퇴진시킨 후 개혁보수로 잘 포장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때 몸값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굳이 숨기지도 않겠다고 할 정도로 노골적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정치를 끝장내고 다당제의 연합정치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열어갈 역사적 과제를 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좌우 보수를 통합해서 민생과 경제를 돌보고 평화를 추구하는 실용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최근 몇 달여간 저는 제 정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대표의 권위는 부정당했고 찢기고 발가벗겨졌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욕과 조롱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 왜 그러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두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도 제 가족들도 그러합니다. 손학규가 무슨 총리라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느냐,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한 자리 얻어보려고 하느냐, 이런 수군거리도 있고 그런 얘기를 비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손학규를 정말로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수모를 당하면서 버티는 이유 오직 하나입니다. 다당제의 초석인 이 당 바른미래당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것 하나입니다. 이 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는 것만은 제 온몸을 바쳐서 막겠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과도 통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연대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끌려다니고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을 끝까지 막을 것입니다. 행여라도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려는 분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라면 혼자 가시지,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생각을 진작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는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합리적이고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 모이는 큰 집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갈 분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통합의 길에 합류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나 양당제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1번이나 2번 아니면은 출마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양당으로 돌아가실 것을 권합니다. 이제 거대 양당에 의한 극한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다당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3번을 달고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3번이 2번 되고 또 2번이 1번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민생을 돌보는 정권을 앞으로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길, 제3의 길을 열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수모도 견뎌내겠습니다.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에 미랄이 되고 바탕이 되겠습니다. 이 길을 여는데 돌을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고 온몸이 부서지고 망가져도 그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